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애터미의 완전 액션 스타시죠. 네, 우리 윤식 로얄님을 모셨습니다. 멋있게 저희들한테 뒷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우리 비대면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정 수타님 말처럼 지금 밖에가 뭐 굉장히 춥다고 하고, 저도 이제 천안에 와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을 때는 이게 제주도에만 살던 제가 지금 이제 집은, 김해에다 집을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김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와, 여기 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왜 천안에 와 있냐면,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다단계를 시작할 때 하나였던 아이가 셋이 돼가지고, 애터미를 사실 하면서 그 셋을 키워야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큰딸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가 있고, 막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수학 30점 맞고 막 영어 20점 맞고 그러는 친구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천안 쪽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놔가지고 제가 지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가 굉장히 뭐 춥다고 하지만 사실은 잠깐 나갈 때만 추웠지 지금 안에만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추운 줄은 모르겠고요. 단지 너무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선 환경에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55분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55분에 들어왔는데 계속 우리 저 김미정 스타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대기하면서요. 계속 콩닥콩닥 거려가지고 환장하겠어요. 특히나 이 줌 미팅은 아직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적응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색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이 줌을 또 한 번씩 한 번씩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저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적응해서 아까 김인정 스타님 말처럼 그래야 우리 2021년도 지금 올해 뭔가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애터미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돈에 대해서 구애받는 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애터미를 딱 만나가지고 석세스에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면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은 되겠구나. 그리고 시작할 때 내가 석세스에 갔을 때 제 그때 사정이 어떤 사정이었냐면 부부 신용 불량자에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이 셋에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진짜 돈 걱정 살 수 있겠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시작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김해에서 왔어요. 이따가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요. 1년, 2년, 3년 했더니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4년, 5년 했더니 크라운 클럽, 크라운 클럽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로얄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뭐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안 가본 곳 없이 다녔고 뭐 한국 내에서도 제가 뭐를 잘한다기보다는 막 좀 열정은 있어요. 제가 열정은 있다 보니까 막 강의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저한테 암시를 주면서 또 뭐라고 암시를 줬냐면 나는 애터미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막 암시를 주고 또 몇 번 떠들었더니 주위 분들이 또 진짜 연예인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좀 붕붕 떠가지고 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뭐 여러 군데 안 가본 데 없이 갔고 2018년도부터 제가 3억대는 진입을 했어요. 3억대까지 딱 진입을 해가지고 2020년 딱 들어오면서 올해는 내가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세웠는데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딱 터지면서 처음에는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많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지, 뭔가 막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역마살이라 그러죠. 막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무슨 센터도 뭐 집합금지 만들어버리지, 외국은 아예 못 나가지, 막 이러니까요. 사람이 뭔가 딱 묶이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또 멘붕이 오고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왔냐면요. 갱년기까지 오더라고요. 얼굴 빨개지면서. 와, 사람이 이게 엎친 데 겹친 데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전혀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골프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집이 원래 어머님이 제주도 계시니까,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거기다 차를 한 대 갖다 놔가지고요. 4월 달부터 계속 공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을 그때까지도 못 잡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우리 바로 박한길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풍신연등 막 이러면서 앞에 나가서 이제 방향 제시를 딱 시작하고 이제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원래 이제 특화된 게 막 방방 뜨는 게 특화됐는데 줌에서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만질 줄도 몰라. 근데 막 회장님은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다 해라 무슨 기구들도 부르고 뭐도 해라 그러는데 의외로요. 제가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잘 못해요. 기계치라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해야지 하다 해봤는데 주위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나보다 진짜 좀 똑똑한 파트너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건 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모든 것들을 저희 파트너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들이 줌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저희 그 라인 한 분 중에 정정남 본부장님이 본인 라인들 이 줌을 하면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되게 어색하고 뭐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진짜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됐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요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강의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못한다고 막 빼다가 이왕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한 번씩 매맞춰 해가지고요. 어색하지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놓고 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어색하고 더 사실 떨려요. 많이 떨리지만 이걸 또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주 할 걸로 마음을 먹고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사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회장님이 풍신연등하면서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 때 회사는 사실 해외는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선방을 했잖아요. 그 선방을 한 이유를 봤더니 바로 지금 보시는 우리 김미정 스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 여기도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이상의 우리 이경남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리더분들이 모여서 재신협력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회사가 그래도 선방을 하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초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결국은 핵심은 진짜 별거 아니지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애텀이 만나가지고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인 것만. 애텀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제가 한 게 보니까 지금 배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부터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은요, 압축시키면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만 이해하면 됩니다. 본질. 본질이 뭐냐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 소비자들 중에 사업자 찾으면 끝나요.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가 늘고 그들 중에 사업자가 나오면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그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소비자를 만들까? 이게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져요. 쉽게 소비자를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사업자를 만들까? 그 말은 어떤 말과 똑같았냐면 내가 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소비자 만드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제품 좋죠. 진짜 제품 싸죠.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쵸? 회사에서요. 시스템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다 보면요. 그들 중에 비전 느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와 사업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줬냐면 회사가 대부분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알기는 뭐냐? 그걸 알기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거 제품을 써봐서 내가 만족하면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그게 과거의 개념이에요. 과거에. 이 코로나 오기 전 개념.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거는. 이 줌이나 SNS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제품 어떻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런 줌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를 제대로 비전을 느끼게끔 데려오면 되고 근데 회사가 발빠르게 지금 맞춰가지고요. 석세스도 하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도 하죠. 그 다음에 굿모닝 애터미도 하죠. 어차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쩌면 그 전보다도요.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아니 쉬운 말로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 제품 쓰는 사람 늘리고 그러면 싸고 좋아. 그럼 제품 쓰는 사람 늘기 쉬워. 그 다음에 비전 느끼는 사람 100명 데려가면요. 한 명은 느낄 수 있어요. 한 명 데려가서 비전 느끼라면 못 느낍니다. 그냥 끊임없이 데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요. 제가 했던 게 그런 과정이에요. 방법은. 왜? 끊임없이 쓰게 만들면서 소개받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중에 시스템에 안착시켜보고 갈 사람은 갈 거고 조금 비전 느껴서 소비자 할 사람은 소비자 할 거고 또 그들 중엔 부업자도 나오고 또 그들 중에는 해보겠다고 나오고 해보겠다는 사람 나오면 똑같이 복제하고 아니 뭐가 어려워요? 뭐가? 진짜 없더라고요. 단지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많은 분들한테 쉽다고 얘기하지만 왜 쉽지 않으냐면요. 저만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만한 고통을. 제 입장에서 이 자체가 너무 쉽지만 이런 고통을 한 번도 안 겪다가 애터미에 와서 주위 사람들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나 듣고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것뿐이지 못할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요.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굳게 가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액션은 별거 없는데 이 액션을 취하기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애터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고요. 회원 수도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금 뭐 회원 수 거의 100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100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애터미에서 돈을 벌면서 내가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김민정 스타님, 우리 스타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예요. 외국은 우리가 이제 아직 얘기하기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마음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야, 전체 합친 중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될까요? 아, 그래요? 저는 센터 강의 다닐 때마다 몇만 명 얘기를 했냐면요. 약
7, 8천 명에서 12,000명 얘기 됐습니다. 15,000명.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번에 우리 코로나 오고 나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한동안 계속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주위에서 보면 꼭 우리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우리 방문 판매 업종만 계속 방문 판매 업종 위주로 거의 우리 집합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풀어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주고 이러니까 우리 분들 중에 일부가 사실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거 아시죠? 네. 청와대 청원. 그러면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는 의미는 이걸 통해서 밥 벌어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 청원 올렸으니까 그 안에서 풀어줘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10만 명이라면요. 청원 한 사람도 못해도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청원 올린 사람이. 근데요. 청원 올린 사람 제가 듣기로는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청원에 올린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애터미 안에서 진짜 여기에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요 2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벌고 싶지만 일은 많이 안 하는 사람. 마음가짐은 돈 벌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액션은 없는 사람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래서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요, 마음가짐, 확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애터미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액션은 심플하니까 바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가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애터미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요 먹고 사는 일로 생각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막연하게 그냥 알바처럼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의 개념이에요. 우리 직업, 일이면요. 일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되냐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벌어야 됩니다. 최소 200, 300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 300 정도 벌려면 직업이라 생각해서 벌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나요? 양심껏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은 투자해야 200, 300 정도 법니다. 근데 요즘은요. 직장 없어요. 거의. 계속적으로 요즘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비대면 개념으로 가다 보면 요 비대면 끝나고 나지 코로나 끝나도요. 일자리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지원금들 많이 내려주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요. 자르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지원금을 엄청 많이 준대요. 고용 지원금을. 왜? 자르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만약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요. 200, 300만 원 직업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정도 벌려면 8시간 정도는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생계 때문에 그 정도 투자 못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4시간 알바 수준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근데 우리 애터미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지금 200, 300 벌려고 왔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처럼 최소한요 1,000만 원 정도는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돈 걱정은 없어지거든요. 돈 걱정. 막 넉넉하지도 않아요. 1,000만 원만 번다고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1,000만 원은 최소한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200, 300번은 일이 8시간, 10시간 정도라면 1,000만 원 벌려고 한다면 몇 시간 투자해야 될까요? 1,000만 원 벌려면. 양심껏 얘기하면. 솔직히요,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벌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200, 300 버는 일도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갑질도 많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일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당연히 어려워야지. 당연히 어려워야지. 근데요, 애터미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파트너분들 한번 쭉 얘기 들어보세요. 어렵다, 힘들다 소리가요. 입에 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 버는 일인데. 그리고요, 1,000만 원만 버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최대 1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1억까지도. 중소기업보다 더 큰 거예요. 아니, 그리고 투자한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이 쉬워요? 쉬워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마음속에서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절대 내 입에서는 어려운 말 하면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당연한 거니까. 그 마음 가져주면요. 일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느껴져요. 왜? 당연한 거니까. 우리 기업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만 원짜리 운영한다고. 우리 한 2, 3억 들여가지고 식당 하나 운영한다. 아니면 카페 하나 운영한다. 그렇게라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힘들어도요. 요즘 보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조금만 시간이라도 해달라고 막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것처럼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투자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조금 움직이면서 힘든 일 생겼다고 힘들다 어렵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전에 봤던 일이 200, 300 벌던 일이다 보니까 그 일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건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8시간, 10시간은 해야 될 거라고 못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소리가 거의 안 나오죠. 힘든 거 당연한 건데 뭐. 왜 힘들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리고 쉬웠으면 누군 못해. 다 해볼게. 차라리 어렵기 때문에 내 자리가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갖고 나면 편해요. 엄청 편해.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1순위에게 1순위. 첫 번째. 모든 일의 1순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모든 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 200, 300짜리 일도요. 직장 다니면요. 모든 거에 1번입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있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나요? 무조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정시 퇴근해야 돼요. 아니면 늦게까지 과업도 해야 돼. 야근도 해야 되고. 무조건 모든 거에 우선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상관없이. 지금처럼 눈 왔다고 해서 출근 안 하나요? 출근해야 돼. 당연히. 뭐 시어머니 온다고 아니면 무슨 누구야 친척 온다고 아니면 친구 온다고 아니에요. 출근해야 됩니다. 바로 애터미 자체가 1번이라면요. 바로 직장보다도 더 우선하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직장처럼 1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면요.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분명히 여기서 1,000만 원 벌 거다 5,000만 원 벌 거다 하면서요. 아까처럼 뭐 시부모 온다 그러면 저기 뭐냐 우리 시어머니 올 거라서 오늘 못 나가요. 직장 가는데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못 나가요. 과거 얘기예요. 지금 뭐 줌으로 다 하니까 사실은 좀 편해졌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1순위 아니라요. 2순위도 됐다가 3순위 됐다가 어떤 경우는요. 말순위 되는 경우가 막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하다 할 거 없어. 전화 와가지고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내가 나갈게. 아니 무슨 애터미가 어디 남는 쓰레기입니까? 하다 남은 가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일이에요. 완전히 바꿔줄 일. 바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1순위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고 저는 운이 좋게요. 그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주도를 떠나서 김해 올라와서 원룸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애터미밖에 없지. 애터미 하다 남는 시간에 다른 거지만 애터미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알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기본적인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1순위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마음가짐만큼이라도 무조건 1순위라고 마음가짐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일이란 개념이 돼야 돼. 나의 일. 누구 일도 아닌 나의 일. 누구 일이란 개념 뭐냐면요. 스폰서를 위한 일도 아니고 파트너를 위한 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 나 자신.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참 웃긴 말들을 많이 들어요.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매출이 올라오면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뭔가 혜택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니까 너 나 때문에 돈 벌자는 느낌이 있어서 스폰서에다가 내가 일하는 게 꼭 스폰서한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요, 날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 자체가, 우리 인간은, 저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속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냐? 모든 액션은 날 위해서 하는 액션이에요. 행동들은. 누구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보살펴준다, 아니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 간다. 그거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도 이익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봉사 가는 이유를 잘 보면요. 봉사를 했을 때 내가 기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막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 근데 봉사할까요? 안 합니다. 어떠한 액션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도요. 스폰서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파트너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날 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안에서 문제거리 생기는 게 다른 것보다는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스폰서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싸고 좋고 시스템 됐으면 안 생기는데 꼭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스폰서 미워서, 파트너 미워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업자 만들까? 이게 아니라 집에 가면 저놈의 스폰서 때문에 내가 일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 파트너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 직급 갈 건데 그것 때문에 골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기대, 파트너에 대한 기대, 그거 줄이세요. 나야 위한 일이에요. 기대를 줄이면 뭐가 되냐면요. 기대를 줄이면 실망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대를 했을 때 실망감이 생기지 기대 안 하면요. 감사만 생겨요. 내가 스폰서한테 기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폰서가 뭔가 조그만 거로 도와줘.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근데 스폰서한테 내가 10개를 바라고 있어 막. 근데 스폰서가 최선을 다했는데 5가지밖에 못 줘. 그러면요, 스폰서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 해준 게 뭐 있는데? 너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파트너요? 기대는 이빨 있어. 저것만 들어오면 내 직급부터 올라가고 엄청 매출 뜰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 파트너로 데려왔는데 하는 집 보니까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집에 가서 속으로, 아이고, 저거 어렵게 데려왔는데 할 줄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요, 하나도 기대 안 해. 그래, 내 밑에 와준 것만도 감사하고, 물건 하나만 써도 감사하고, 이러면요, 그러다가 1만 포인트 하던 사람이 5만 포인트 해보세요. 어이구, 이뻐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기대를 100만 포인트 하고, 사람도 이빨 되고 조직도 커질 줄 알았는데, 못하면요,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딱 줄여버리고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뛰다 보면, 기대가 없으니까 서로 관계성이 좋아져요. 기대 없는 사람하고는 안 싸우거든요. 그럼 관계성이 좋아하면 우리 일이란 게 서로 관계만 있으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스폰서나 파트너가 사이가 좋아지니까. 바로 그 사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엄청 좋다는 걸 제가 계속 느꼈어요. 이 다단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애텀을 하고 나서는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스폰서들하고요. 99.9% 싸운 적이 없습니다. 파트너하고도 큰 소리 높여서 싸운 적이 없어요. 솔직히. 왜? 기대를 안 하니까. 특히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믿지를 않는다 그러거든요. 파트너가 들어와도 믿지를 않는다 그래요. 근데 믿지를 않는 게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저분이 하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떠나도 좋고 잘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또 내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잡고요. 그 사람을 막 믿으면 그 사람한테 압박을 가하는데 믿질 않으니까 내가 또 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저는 6개월 만에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 하나, 1년 만에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 하나, 그 두 사람 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한 게 없는데 소득은 똑같아. 이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스럽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좋겠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았는데 그 돈 번다 자랑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분명히. 넌 잘났다 그래. 너 운 좋아가지고 그렇게 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비전일 수도. 우리 사장님은 다 올라올 거니까. 한쪽으로는요, 미안합니다. 왜? 열심히 뛴 파트너들 때문에 내가 소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스폰서 파트너에 대한 기대감만 줄일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 조그만 거에 감사하고 조그만 자리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머지 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좋은 제품 싸게 막 만들어주지. 지금 APP 해가지고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 퍼스널 플랫폼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포털 사이트를 갖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우리 지금 다 된 거예요. 제품 무한대로 들어오고 그것도 싸고 좋지. 시스템 계속 만들어주지. 방송국 되고 있잖아. 나중에 우리 제품 설명할 것도 없잖아. 회사가 다 해줄 건데. 우리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 관계만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면서 나가시면. 왜? 같은 플랫폼들이니까 연결된. 그래서요. 그 세 가지. 일이다, 1순위다, 나의 일이다는 개념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비전 딱 가지고 확신 가져가지고요. 미래에 가장 잘 나가는 이 플랫폼 내가 하나 가져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거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플랫폼 자랑하고 다니면 끝난 거잖아요. 어떤 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그전엔 유통만 했다 그러면 모든 재화, 용역, 전부 서비스까지 다 들어와요. 나를 통해서 나가고. 회사는 뒷받침해주고. 끝내주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지금요, 이제 코로나 끝내도 걱정할 게 많아요.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회사가 다 뒷받침되고, 다 검증됐고,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대신 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요, 지금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힘든다는 건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이 뭐냐? 행복하다고 자꾸 표현하는 게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나를 만드세요. 일을 하면서요, 행복해 일이 잘 됩니다. 기분이 좋아 일이 잘 돼요. 내가 인상 쓰기 시작하면요,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연합해가지고 재심협력하면서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자리 막 마련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좋은 스폰서들 모시고 계시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절대 입으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스폰서 비난하거나 파트너 비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만 가진다면 우리 사장님들 꿈꾸던 모든 것들 이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어요. 단지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좀 늦으면 어때요? 몇 년 가면 어때? 고생 좀 하지 뭐 까짓 거 누구는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그 개고생 좀 하면 어때? 이 큰 돈 벌 건데 끝까지 갈 건데 그런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좀 빠짐없이 떠나지 말고요. 이 애터미 안에서 모든 걸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강사님께 물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최고합니다. 최고.